북한에서 인민배우급 예술인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일은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5년 봄, 평양의 한 공연 명단에서 제 이름 현송월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고 그 직후 남편에게 보위부 면담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 들려온 고향의 가족이 연락이 끊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과연 현송월이 탈북하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흥도 아니고 평양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함경남도 북천군 성천강 근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강가에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고 여름이면 애들이 발을 담그며 놀던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그런 풍경이 사람 마음을 붙잡지요. 제가 20살을 넘기면서 평양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였어요. 북한에선 예술이란 게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웃고 박수치고 충성을 보여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인민배우급 예술인 현송월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쩍했습니다. 집도 배정받고 연탄 걱정도 덜했고 배급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생활이라는 게요. 겉은 반짝인데 속은 늘 조심조심입니다.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은 안 보이고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김치도 담갔습니다. 배추가 귀하니 물을 섞고 소금도 아껴 써야 했지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쌀값이 하루에 2번씩 오르내렸습니다. 쌀 1킬로가 얼마냐 그 말이 매일 바뀌는 세상에서 노래로 배를 채운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그땐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변 공기가 달라졌어요. 공연이 끝나면 누군가 늘 같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때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 노래는 내 것이 아니구나. 결정적 사건은 2025년 봄, 평양의 한 공연 연습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리허설을 마치고 뒤편 복도를 지나가려는데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이름 빠진 애들 정리됐대. 정리 그 말이 북한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리라는 말은 서류 정리만 뜻하지 않거든요. 며칠 뒤 함께 노래하던 동무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이상하지요. 평양에서 그 자리를 지키던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그때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예술행정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말이 적었습니다. 제가 물으니 남편이 아주 작은 소리로 이러더군요. 현송월 요즘 위에서 예술단도 다시 조이는 모양이야. 말 조심해야 해. 말 조심. 그 말 하나에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도 충성을 보여도 결국 위에서 마음먹으면 한순간이라는 걸요. 저는 사실 김정은에게 특별한 존재였고 한때 예쁨도 많이 받았던 터라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어머니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통에도 사람 목숨은 귀했다. 어르신들 세대가 겪은 6.25 이야기 저도 들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평양은요 전쟁도 아닌데 사람 하나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못 보였으면 우리 부모, 내 피부치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충격, 혼란, 그리고 각성. 그때부터 제 노래는 예전처럼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공연 지시가 내려왔지만 연습장엔 낯선 사람이 늘었고 대기실엔 눈치가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연탄부터 걱정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인데도 방이 싸늘했거든요.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장마당에서 비싸게 사야 하는데 그마저도 연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고충보다 더 무서운 게 왔습니다. 남편에게 통보가 내려왔어요. 보이부 면담. 네 글자입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쥔 남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IMF 때 장사 망하고 허리가 꺾였다는 남한 어르신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북한의 절망은요, 다시 일어설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웃들은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같은 층 아주머니가 감자 몇 알을 슬쩍 주며 말했어요. 동무,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해? 뭐든지 조심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노래한 죄밖에 없는데. 하지만 곧 절망이 덮쳤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 결심이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문이 안에서 잠기고 있었으니까요. 탈출을 결심하는 건 죽을 각오를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나이가 젊지도 않았어요. 당시 저는 40언저리,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계기는 면담 날짜가 확정되면서였습니다. 그 전날 남편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월이, 우리 자식이 있었다면 더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당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맞아요. 저는 고향에 늙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았고 아버지는 밤마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차마 나 도망간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까 봐요. 준비는 숨죽여 해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지요. 북한 돈만으론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 돈을 조금 마련했고 저는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옷, 시계, 작은 장신구 하나씩 정리하는데 그게 마치 제 인생을 접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혼자 나가 부모님 묘소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실제로 묘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식된 도리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기념사진, 공연 때 받았던 작은 표창 그 모든 게 결국은 종이 쪼가리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지금 여기 남으면 가족이 통째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였어요. 누가 저희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 눈빛, 말끝 그런 것들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에서 결단으로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디데이는 여름 끝자락, 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감시가 느슨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미끄럽고 발자국이 남고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두만강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점지하는 몸으로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밤길이라는 게요. 평소에 잘 아는 길도 무섭습니다. 더구나 국경 쪽은 군인들이 있고 개들도 있고 눈이 많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숨소리 낮춰. 기침도 참아.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내가 알던 모든 신에게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강가에 다다르니 물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젖어드니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죽어. 우리는 물속에 몸을 낮추고 갈대 사이에 숨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겨울 한강 바람 같은 걸 기억하시겠지요. 그 추위가 뼛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요. 불빛이 지나가고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 순간만큼은 노래도, 명예도, 인민배우라는 이름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살아서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강을 건넌 뒤, 저는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늘기 손톱 사이로 들어갔지만, 그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잠깐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긴 자유가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시장에서 빵 하나 사는 것도 눈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분이 밥을 주며 말했어요. 같은 핏줄인데 내가 모른 척 못하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북에서는 늘 민족을 말하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는 건 이런 조용한 마음이더군요. 하지만 단속은 무서웠습니다. 길에서 경찰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붙잡히면 북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말, 그 공포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생존하려고 저는 식당 허드레질도 하고 농사일도 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북한 쪽에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망간 사람 가족들 연락 끊겼대. 집이 비워졌대. 이런 말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요, 확인이 안 된 소문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법하니까요. 저는 밤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괜찮을까?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무너질까 봐요. 안도는 잠깐, 불안이 길고 절망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중국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은 점점 심해졌고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동남아 경유 루트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라고 교회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신앙이 깊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건네는 물 한 컵,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길은 험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밤, 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기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명절에 두부를 부치며 멀리 가지 말라고 하던 목소리, 아버지가 강가를 걸으며 사람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 말.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가 왔습니다. 중간 경유지에서 신분 검사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한순간에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눈을 들고 그냥 숨 쉬어. 내가 말할게.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말 중 하나였습니다. 몇 번의 문턱을 넘고 드디어 한국 공관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을 때 저는 희망이란 게 진짜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시련 속에서 간절한 기대. 그때 제 마음은 따끈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요. 저는 땅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다르고 사람들 얼굴이 다르고 무엇보다 가게마다 물건이 넘쳤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북에서는 밤에 불을 켜는 것도 눈치인데 여긴 밝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군요. 하나원 생활도 쉽진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오해도 생기고 버스 타는 법, 카드 쓰는 법,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낯설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북에서 배운 노래는 보여주기였지만 여기서의 말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요. 그렇다고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밤마다 올라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연락 끊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모름이 가장 아픕니다. 어르신들, 분단이 어떤 건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이산 가족의 한 편지 한 장이 생명줄이던 시절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제 몸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바랍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냥 고향 산천을 다시 밟고 부모님 묘 앞에 제대로 절 한번 올리고 싶어서요. 지금 저는 조용히 삽니다. 노래는 가끔만 흥얼거립니다. 다만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그 다짐이 제 남은 삶의 무대입니다.